두 번째 파트의 라이트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파트에서는 주로 라이트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와 색보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주로 이 색보정과 관련돼서 조금은 더 그 깊은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역시 또 포토샵과의 어떤 연동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같이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의 어떤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그 강의 파트에서 제가 미처 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정리를 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벨로퍼 모듈 쪽에 있는 그 기본적인 기능들 중에서 바로 크롭과 레드 아이 코렉션 이 두 개의 기능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롭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크롭 기능은 이미 그 앞서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미지를 특정한 어떤 비율로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를 색보정 모듈로, 데벨로퍼 모듈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D키를 눌러서 진입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그리드 모드 상태에서, 즉 라이브러리 모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사진을 선택을 하고 단축키 R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 크롭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벨로퍼 모듈 안에서도 역시 R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크롭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크롭 모드로 이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각각의 이미지의 코너점과 상하 좌우에 포인트가 있죠. 그 위치를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비율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면적 위주로 해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잘라내기 위해서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잘리게 됩니다. 다시 단축키 R키,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그 리셋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리셋. 역시 이번에는 코너점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잘라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엔터.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원래 그 이미지가 촬영이 되어 있는 비율이 있죠. 즉 이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가 있습니다. 3872, 2592. 이 이미지 해상도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크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일단은 이제 그 이미지 비율 선택 메뉴가 오리지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는 as shot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제 촬영되어 있을 때, 이미지가 최초에 생성이 되어 있을 때 그 기준의 비율로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자물쇠가 이제 지금 잠겨져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는 이제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궈 놓은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보시다시피 그 비율이 이제 촬영됐던 그 비율이 이제 유지가 된 상태로 잘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손바닥 커서가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잘라지는 그 위치를 역시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엔터키. 만약에 이제 그 특정하게 이제 그 잘라내고자 하는 비율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선택 비율 메뉴가 있죠. 1대1을 하게 되면 가로 세로가 똑같은 사이즈의 정사각형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또는 이제 3대2 비율, 지금 보게 되면 이제 3대2 비율 상태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또 스케일링을 해서 얼마든지 또 크게 비율을 역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원하는 특정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밑에 있는 엔터 커스텀 기능을 통해서 비율을 새로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35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필드는 가로, 두 번째는 세로가 됩니다. 가로, 세로.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비율에 맞게끔 지금 조정이 됐죠.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2.35 대 1이라는 비율이 새로 하나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커트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서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 고양이 이미지에 대해서 단축키 R키, 이전에 제가 이제 그 크롭을 했을 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상하 좌우에 있는 이 각각의 그 코너점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잘라냈는데, 바로 크롭 프레임 툴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지금 커서의 모양이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특정한 이제 그 비율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이유는 지금 보게 되면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우스 커서를 떼면은 바로 그 모양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코너점에 이제 보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로테이트 모양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회전이 된 상태로 크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리셋. 비율을 이제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자물쇠를 풀어줍니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크롭 프레임 툴 선택, 이번엔 이렇게 세로로 길게 선택해서 엔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를 이제 클릭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그 비율을 마음대로 프리하게 이제 조정을 해서 잘라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R키 위치를 이번엔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엔터. 얼마든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크롭을 할 때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가이드 라인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리드 라인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3대 3 비율로 그리드가 쳐 있습니다. 이 그리드가 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봐가면서 크롭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이 그리드가 좀 더 많은 개수를 가져야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모양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축키 O키를 눌러주게 되면 단축키 O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사선 모양으로 바뀐 가이드라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O키. 이번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한 모양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찍은 어떤 사진의 내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동물 사진이거나 사람 얼굴이나 또는 풍경 종류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른 타입으로 바꿔가면서 한번 크롭을 조정해 보십시오. 다시 단축키 O키. 다시 이 상태에 보게 되면은 약간 비율이 가운데가 좀 좁은 형태의 그리드로 바뀐 상태죠. 다시 OK. 이번에는 보게 되면은 바로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선 모양으로 그 비율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OK. 이번에는 일반적인 어떤 프린트용 용지 비율에 가까운 4대 5라든가 5대 7, 2대 3 가이드라인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OK. 이번에는 아주 촘촘한 가이드라인으로 타입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축키 O키를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사진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타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황금 비율이 가지고 있는 비례에 따라서 여백이 지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즉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은 황금 비율의 시작점에 배치를 해놓고 비율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나머지 공간은 여백으로 지금 살리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백이 많은 쪽으로 비율을 하고 지금 솟아나 있는 아파트의 이 부분을 황금 비율의 시작점으로 기준을 해서 엔터. 그러면은 고양이의 표정과 풍경의 여백이 적절한 어떤 황금 비율을 유지하는 그런 선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시 Alt reset. 다시 단축키 OK. 역시 그리드 라인 타입을 바꿔가면서 조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툴 오버레이를 Always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락을 걸어놓고 자물쇠를 잠궈 놓고 드래그를 해서 지금 보게 되면 3등분으로 되어 있는, 즉 3대3으로 되어 있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사람 눈이라든가 동물의 눈과 같이 얼굴이나 시선이 시작이 되는 그 지점을 3대3 비율로 배치를 할 때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비교적 그 적당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조정해 놓고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칸이 현재 지금 크로스 되고 있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대략 이 지점으로 고양이의 왼쪽 눈으로 배치를 해놓고 엔터를 하게 되면 지금 잘라져 있는 비율이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비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해보죠.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서 이 눈을 기준으로, 오른쪽 눈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 그러면은 역시 표정이 살아나면서 적당한 여백의 비율이 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축키 O키를 바꿔가면서 원하는 가이드라인 타입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스트레이튼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다시 이 사진을 보죠. 이 사진에 대해서 단축키 R키 보게 되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앵글 기능이 있죠. 바로 이 앵글 기능이 바로 스트레이튼 툴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이 앵글 값을 이제 조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미지가 회전이 된 상태로 크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앵글 값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이제 코너점에서 그 커서를 가져다 놓고 바로 나타나는 로테이트 상태에서 회전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엔터. 그럼 이제 이미지가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죠. 다시 리셋. 앵글 툴 옆에 보게 되면은 바로 스트레이튼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수평을 특정한 이제 그 라인을 그어 놓고 그 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를 라이트룸이 알아서 보정하는 방식으로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진은 크롭 툴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시 단축키 R키를 누르거나 E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단축키 R키. 지금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이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이미지가 살짝 좀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보게 되면 바로 이 수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수평을 이제 좀 더 그 가능한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카메라 내부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수진기라고 불리는 또는 수평계라고 불리는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수평을 잘 맞춰놓고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핸드헬드로 찍게 되면 사실 그것은 좀 힘들어지죠. 단축키 R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스트레이튼 툴을 진행을 해서 그 수증기 모양의 아이콘 컷으로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릭해서 화면상에서 보이는 수평을 찾습니다.
딱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미세하게 바로 조정이 된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제 이 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스트레이튼 툴 클릭. 그러면 이제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이 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화면상에서 보이는 그 수평 라인을 찾습니다. 적당한 이제 그 수평 라인을 찾아서 어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을 맞출 것인지를 그 라인을 잘 찾아주게 되면 그 나머지는 라이트룸이 알아서 바로 앵글 값을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렌즈 코렉션 쪽에 있는 Enable Profile Correction 기능을 체크를 하거나 또는 매뉴얼 쪽에 보게 되면 로테이트 기능을 통해서도 역시 그 수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평을 맞추는 기준을 렌즈 코렉션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크롭과 스트레이튼 툴 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조정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렌즈 코렉션 매뉴얼 쪽에 있는 이런 디스토션, 버티컬, 로테이트 이런 기능과 함께 크롭 스트레이튼을 이제 같이 동시에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컨스트레인트 이미지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뉴얼 쪽에 있는 컨스트레인 크롭이 같이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여기 있는 그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여백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백을 알아서 라이트룸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컨스트레인 크롭을 체크하게 되죠. 이 기능과 여기 있는 컨스트레인트 이미지 기능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로테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 위치로 비율이 재조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크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리셋. 역시 리셋을 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다시 다른 사진에서 이 스트레이튼 툴을 실험을 좀 해보죠. 아까 처음에 테스트를 했던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다시 단축키 R키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 다시 스트레이튼 툴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어떤 그 수평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기울기 값이 다르게 보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부분 클릭 드래그 수평을 기울기를 이렇게 찾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되죠. 다시 스트레이튼 툴 이번에는 클릭 바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이 징검다리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진이 정렬이 됐죠. 엔터. 지금 보게 되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수평이 맞아 있지만은 저 멀리 있는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풍경 사진을 조정할 때는 최대한 거리상 봤을 때 그 실제 풍경상에 가장 먼 쪽에 해당되는 수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트레이튼 툴 클릭 비율을 좀 더 크게 조정해 놓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됐죠. 다시 리셋.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스트레이튼 툴을 쓰기보다도 그냥 빠르게 이제 그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코너점에 있는 이 로테이트 커서가 나타난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클릭 드래그를 하는 순간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이제 촘촘한 그리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그리드 라인을 화면상에 보이고 있는 수평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수평과 기울기를 맞춰가면서 적당한 기울기를 찾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작업 속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미세하게 지금 보게 되면 네, 수평 기울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네, 스트레이튼 툴에 있는 이제 그 오토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수평을 분석을 해서 라이트룸이 알아서 앵글 값을 찾아준다는 뜻입니다. 일단 리셋을 하고 오토로 체크를 해보죠. 네, 그러면은 0.22라는 값을 지금 찾아줬죠. 뭐 이 결과가 마음에 들면은 뭐 그 상태로 사용해 줘도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조정을 해서 맞추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뉴얼로 수동적으로 제가 직접 이제 수평과 수직을 봐가면서 건물이 현재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수직과 수평을 같이 봐가면서 조정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조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 크롭 스트레이튼 툴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레드 아이 코렉션이라고 불리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작업을 위해서 미리 인터넷에서 이제 2장의 사진을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네, 고양이 그리고 사람 얼굴에 지금 일부분을 지금 제가 잘라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플래시가 달려있는 그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사람의 눈동자가 이렇게 이제 붉게 촬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적목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적목 현상은 이제 그 플래시가 이제 빛을 터뜨리는 속도가 있죠. 플래시로부터 이제 빛이 터진 다음에 그 빛이 사람의 이제 그 홍채로 이제 들어왔을 때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빛의 속도하고 사람 눈이 그 빛을 인식하는 속도가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홍채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있죠. 그것들이 반사를 하면서 바로 사람의 눈동자가 이렇게 일부분이 붉게 나타나는 적목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적목 현상을 이제 라이트룸에서 바로 레드 아이 코렉션 기능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네, 바로 레드 아이 코렉션 있죠. 레드 아이 코렉션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2가지 타입을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레드 아이가 있고 팻 아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적목 현상을 제거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레드 아이 타입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까 고양이 사진처럼 플래시 빛이 이제 터져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현상 있죠. 이런 경우라 그러면 바로 팻 아이로 타입을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사람 눈을 기준으로 해서 레드 아이로 버튼을 눌러 놓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커서가 나타나죠. 지금 화면 비율을 2:1로 좀 더 크게 확대를 해 놓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각각의 이제 코너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보드 상에 이제 그 대괄호하고 소괄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작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리셋을 하겠습니다. 이 커서의 사이즈를 바로 이제 그 레드아이 영역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크게 조정을 해줍니다. 클릭.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이 보정이 된 거 알 수 있습니다. 클릭.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영역을 잘 찾은 다음에 바로 퍼필 사이즈하고 다크를 이용해서 그 미세한 그 색상의 조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퍼필 사이즈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죠. 농도가. 그 다음에 다크는 얼만큼 어둡게 할 것인지 조금 밝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밝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툴 오버레이를 네버가 아닌 올웨이즈로 체크를 하게 되면 나타나고 있죠. 클릭해서 역시 사이즈를 다른 모양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 놓고 역시 퍼필 사이즈, 다큰
적당히 뭐 전체 이제 그 사진의 어떤 분위기하고 봤을 때 크게 위화감이 없는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어떤 그 조정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리셋을 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뭐 이 상태를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로즈. 네. 비교를 해보면 네. 그 붉은색이 많이 보정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양이 사진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역시 레드 아이 코렉션, 이번엔 펫 아이 체크를 해놓고 적당히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네, 적당히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고 클릭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됐죠. 펫 아이 코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큰 대신에 밑에 보면 이제 그 Add Catchligh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캐치라이트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눈동자에 불빛이 동그랗게 반사가 된 현상을 바로 캐치라이트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다시 리셋을 하겠습니다. 원래 사진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캐치라이트가 있죠. 바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밝게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캐치라이트를 이렇게 펫 아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캐치라이트가 원래는 덮어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인위적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Add Catchlight 그러면 추가가 되죠. 그 캐치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캐치라이트가 원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원래 있는 부분을 좀 지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보정을 해 놓은 다음에 바로 스팟 리무벌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적당히 사이즈를 조정해서 클릭, 그럼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보정하기 이전하고 이후가 분명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 위치를 여기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파필 사이즈를 통해서 그 영역을 좁게 더 크게 적당히 원래 그 동공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맞게끔 잘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레드 아이 코렉션 기능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터진 어떤 플래시 광이 사람의 눈동자나 동물의 눈동자하고 충돌을 했을 때 생기는 이런 정목 현상이라든가 이런 녹색 눈 현상을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크롭 기능과 레드 아이 코렉션 기능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좀 실험을 해보면서 기본적인 작동 방법을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